안녕하십니까. 청주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우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물질은 가치를 지닙니다. 인류의 역사 동안 물질은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갖게 되었고, 문화의 발전은 지배적인 물질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질들은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기도 하는데요. 물질의 실용적 가치는 물질이 가진 다양한 가치 중 하나였지만, 점차 교환 체계가 발달하면서 물질의 개념은 필요에 따라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패션 디자이너 투오마스 라이티넨이 만든 것으로 배틀스타, 갈락티카나 사파이어 앤드 스틸과 같은 공상과학 시리즈의 영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의상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선보이는 것인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물질의 하나로 이해할 때 인간의 몸에는 많은 성분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는 1929년 발간된 초현실주의 잡지에서 그 인간을 대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청년 문화와 공상과학 장르와 연관성을 가진 미래의 버전인 것입니다. 2009년 6월 밀라노 패션워크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의 상징과 같은 유물입니다. 문양에 따라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신석기인들의 생활 양식과 미적 양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핀란드에서 사용되었던 빗살무늬 토기인데요. 어떤 문화에서는 새로움보다는 지속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즉, 빗살무늬 토기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이었던 것이고, 이는 이전부터 사용하던 바구니와 같은 모습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나 문형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인간이 도구를 제작하는 보편성은 시공간을 무시하고 나타나는 인류의 공통성인 것입니다. 알레시사를 위해 라수스가 개발한 이 그릇은 디자인 실험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곡초류의 섬유질 줄기를 결합하기 위해 감자 녹말을 사용했고 압축하여 틀을 찍어내 만들었습니다. 아마 삼, 마, 귀리, 밀 등 다른 줄기보다도 갈품 줄기가 가장 좋은 표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은 청동도끼와 피불라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귀한 물질을 사용하면서 자원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에 대한 강한 수요 때문에 무기뿐 아니라 개인 장식품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는 비단 핀란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의 나뭇가지가 수툴 다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물로 물질과 형태를 관찰하면서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한 점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렇게 발달한 관찰력은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물질 문화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유물은 거리대인데요. 도구와 물품의 무게는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를 가져왔고 노동의 효율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양한 도구의 단면 크기를 최소화했던 주된 이유인데요. 도구의 단순화와 최소화의 결과 매우 세련된 도구의 형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유물은 거품기입니다. 과거의 삶은 순차적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제품은 동반자가 되었는데요. 이 도구의 가벼움, 우아함, 날렵함은 손에 쥐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소박하지만 완벽함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연약한 형태와 긴장 관계에 있는 자연스러운 특징을 보여줍니다. 제 왼쪽에 보이는 이 접시는 물고기를 담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그 기능은 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놀랍도록 우아하고 위에서 보면 가운데로 갈수록 배가 부르고 옆에서 보면 두툼해집니다. 바닥에 놓았을 때 중앙부가 바닥에 닿고 양옆은 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날고 있는 새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역시 그릇인데요. 옹이는 단단한 나무의 목부가 생장하며 만들어집니다. 기능적, 미학적 속성뿐만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는 점에서 옹이는 일반적인 가정용 도구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옹이의 크기는 도구의 크기를 규정합니다.
이로 만든 도구로는 컵과 그릇이 있는데 이들은 가장 오래된 목재 용기이기도 합니다. 건축가 알바 알토는 자신의 부조를 만들기 위해 장식장을 제작하는 장인의 손을 빌렸습니다. 이 작품은 가구 다리를 L자 형태로 적절히 구부리기 위해 진행한 일련의 실험 결과물입니다.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저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걸 만들고 나서 이에 대한 특허를 받는데 그 옆에 있는 것이 특허장입니다. 여러 합판을 겹쳐서 90도로 구부리고 다리를 놓고 위에 동그라미를 올려두면 스툴, 의자가 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건축가 알토가 90도 각도 지점에 결구를 문제점으로 인식했다는 건데요. 나무를 결에 맞춰 세로로 잘라 구부리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다리,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아마 핀란드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지 이것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도구의 기능은 이렇게 시간과 지역에 따라 유사하기도 하고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핀란드는 목제품이 발달해 있었고 통나무 조각으로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기동성보다는 내구성을 중시한 흔적이 보이고요. 즉, 어떤 사물은 그것이 사용되었던 맥락에서만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그 사물을 인식했던 방향은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뒤에 보이는 저 의자는 통나무 조각으로 만든 의자인데요. 재료를 하나만 사용하면 기념비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의자는 크기는 작아도 숭고한 느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의자는 붉은색이고 곱게 서 있고 원형의 돌출부는 하나의 지점을 표시하고 그 공간을 차지합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이 스키는 핀란드의 북쪽 이나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핀란드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나무로 만들었으며 바닥면과 착용자의 발이 닿는 부분에 물개 가죽을 덧대어 눈이 놓는 상황에서도 스키를 타기 쉽게 만듭니다. 물개 털의 방향에 맞추면 더 잘 미끄러지기도 했고 털 반대 방향으로는 마찰력이 생겨서 사용자가 언덕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물질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주제로 핀란드 전시를 감상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부 사물의 생태학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